안녕하세요. 나님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 있어요에서는 예비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엽산 복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엽산은 꼭 먹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엽산은 임신부가 챙겨 먹어야 할 필수 중에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는 이미 많은 책과 방송들 통해서 잘 알려져 있고요. 알고 계시는 대로 가임기 여성이라면 꼭 드셔야 할 미량 영양소입니다. 앞으로 나올 다른 영상에서는 미량 영양소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병원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시면 영양제 보충에 관해서 제가 드시도록 권하는 것은 5가지 정도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신 준비 3개월 전서부터 약 14주 정도까지 반드시 드셔야 할 엽산, 그리고 그 이후 14주 이후부터 드셔야 될 철분, 비타민 D, 오메가3, 유산균 정도 이 5가지를 일반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엽산은 언제부터 먹어야 할까요? 임신을 계획하시는 경우라면 보통은 3개월 전부터 드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신 전에 엽산을 안 먹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엽산을 복용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아예 드시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복용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임신부에게서 엽산 결핍은 선천성 기형아, 특히 문해아, 척추 이분증 같은 신경관 결성증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엽산은 그 뇌와 척추, 신경관이라는 곳의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가족력과 상관없이 뇌나 척수에 문제가 생기고 척추 이분증, 문해증, 심장 기형, 얼핏 듣기에도 무서운 이런 선천성 기형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임신 기간서부터, 준비 기간서부터 우리가 보충을 권장하는 이유는 신경관이라는 형성이 수정 후 4주 이내에 완성이 돼요. 우리가 자각하는 시점보다 임신은 훨씬 이른 시간입니다. 수정이 되고 나서 하루 정도 뒤면 수정이 바로 배란 후에 일어나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우리가 2주를 확인하는 시점은 그 훨씬 이후가 되기 때문에 만약 그 순간에 엽산이 부족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엽살이라는 물질은 만약에 또 부족한 상태였다면 하나 먹었다고 바로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필요한 농도에 도달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고 그때 복용하면은 바로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가 복용하도록 권하는 것이고요. 물론 확인 시점 전에 먹지 않았다고 해서 큰일 났구나 라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면 너무 엽산이 부족한 나머지 기형아가 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되게 낮고요. 또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 동시에 엽산을 복용하면 어느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아가들이 잘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엽산이란 어떤 물질인가요? 하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엽산은 말 그대로 미량 영양소 중에 하나, 비타민 B의 일종입니다. 이거는 여러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양배추, 배추,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녹황색 야채, 채소에 많이 포함되고 있고요. 딸기나 바나나 등의 과일 등에도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식단은 비교적 야채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이기 때문에 야채를 즐겨 드신다면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난 야채를 많이 먹는데 엽산을 안 먹어도 되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비 임신부들에게 별도로 엽산제 복용 권하는 거는 이 엽산, 천연 엽산이죠. 음식에 들어있는 이것이 흡수율이 알약으로 만든 합성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임신부의 경우에는 평소 식습관이 음식 섭취만으로 될 만큼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저장 후 3일 되면은 또 엽산이 줄어들고요. 70%까지 소실되고 또 그거를 또 조리를 하게 되면 또 거기서 또 90% 이상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음식에만 권하는 것은 조금은 부족하고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엽산을 복용한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매일 우리가 400 마이크로그램, 0.4mg이죠. 이상의 엽산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4개월 전부터요. 임신 초기 13주까지는 꼭 복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 뭐 600 마이크로그램 먹어야 됩니다, 800 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이상을 드셔도 사실 뭐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이거는 본인의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권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200 마이크로그램 더 들어있다고 해서 이 엽산이 저 엽산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제품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야채를 잘 안 먹는 분이라면 조금 더 높은 용량을 골라서 드시는 것도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4,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용량을 복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권유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 고위험군 산모 임신부의 경우로 예전에 선천성 기형아를 낳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담배를 많이 피시는 경우, 음주를 자주 하시는 경우로 하루 5,000 마이크로그램, 5mg이죠. 까지 권장됩니다. 근데 그런 경력이 없다면 4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충분히 보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엽산은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이 과량을 먹게 되면 대부분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닐까 하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배출이 다 진행이 되고요. 자, 천연과 합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우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천연을 조금 더 안전하다, 조금 더 자연적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비용도 훨씬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근데 과연 천연제가 더 좋을까요? 어떤 의학 논문에서도 천연 엽산이 합성액보다 훨씬 더 좋다, 우수하다라는 근거는 나온 적이 없고요. 미국 FDA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다 흡수율이 높은 합성 엽산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모들은 엽산 흡수를 방해하는 유전자, MTHFR이라고 부르는 변형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10에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선천적으로 흡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면 흡수율이 높은 엽산을 복용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엽산이 부작용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이거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나온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복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본인과 태아한테 큰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엽산을 복용하면 그럼 시험관, 인공수정 할 때는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엽산이 선천적으로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진행할 때에 같은 수의 난자를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용량의 호르몬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같은 조건이라면 변이가 없는 여성들은 더 적은 용량의 주사만으로 더 많은, 평균적으로 2-3개 이상의 더 많은 난자를 생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특히 35세가 더 많은 분들, 35세 이상의 난임 환자분들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많은 난자는 더 많은 배아,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술을 할 때에도 엽산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외에 또 자궁의 임신으로 MTX라는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엽산을 중단해야 될까요? 엽산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효과 외에도 DNA 대사 세포 분열에도 관여합니다. MTX는 DNA 합성을 하는 엽산 작용을 저해하고 이것을 세포 분열을 막고 이를 통해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 즉 태아를 말하는 거겠죠. 태아의 성장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고의적인 유산을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아를 공격해서 유산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투여를 하는 건데 엽산이 과도하게 있다 보면, 엽산이 너무 많게 들어있다 보면 MTX가 100%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MTX 효과를 위해서라도 그때만큼은 복용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른 처방된 난임약과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질문도 있으셨는데, 난임을 위해서 대부분 처방되는 약들은 호르몬 제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엽산과 충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곧 임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엽산을 꼭 복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신 중에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용량 변화를 주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 중이시라면 말씀드렸다시피 4,0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드시는 거고요. 첫 1, 3분기, 약 14주 정도까지는 600에서 1,000. 근데 이전 어떤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군인 이유로 4,000에서 5,000의 용량을 드셨다면 14주 정도부터는 400 정도로 낮춰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신경관 결손 예방 측면에서는 14주쯤이면 이미 다 신경계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큰 용량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구순구계열이라든지 조산, 저체중아, 유산, 자궁 내 발육지연 이런 것들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복용하실 거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또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 위험도 낮추고 출산 후에는 산모의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에도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분만, 모유수유시까지도
500에서 6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복용하실 것을 계속 권해드립니다. 신경관 결손이라는 병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신생아 1000명당 한두 명 정도의 비율로 신경관 결손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엽산의 부족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신경관 결손은 심장 기형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선천성 기형이고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절반 이상은 엽산 부족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엽산은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특히 미리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라면 엽산을 복용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엽산만 있는 단일 제제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종합 비타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약도 약이 적어서 입덧을 하는 중에서도 조금 더 쉽게 복용하실 수가 있고요. 종합 비타민 제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권장치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엽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엽산 섭취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선천성 기형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중 판매되는 종합 비타민 중에서 간혹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입 전에는 반드시 그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고 되도록이면 엽산이 포함된 산모용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천연과 엽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비싸거나 꼭 천연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엽산의 복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엽산은 난임과 임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암과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알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 아가의 기형도 줄일 수 있고 정말 효율성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엽산 복용으로 난임도 극복하고 건강한 아가 출산에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